서울 공덕동의 한 은행입니다. 한 남성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현금 수천만 원을 인출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입니다.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은 교묘했습니다.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가짜 검찰청 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사이트에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가짜 검찰총장 명의의 공문서가 떴습니다. 가짜 공문서에는 형사처벌 등의 문구까지 들어있어 겁을 먹은 피해자들은 돈을 송금했습니다. 사건 조회하는 거를 누르고 또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가 보니까 제 안건을 볼 수 있다고 해서 넣어서 보니까 제 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 있는 안건이라고 서류를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이런 수법으로 불과 한 달 동안 가로챈 돈은 무려 3억 5천만 원. 경찰은 중국인 송금책과 국내 총책 5명을 구속하고 현금 인출책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검찰총장 명의의 허위 공문서를 이용하여 국제금융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계좌 이체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3억 5천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개인정보를 정확히 알고 접근하는 데다 발신자 번호까지 공공기관 번호로 조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이나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경찰은 어떤 기관도 전화로 계좌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며 돈을 옮기라는 전화가 오면 즉각 112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창원에서 운송업을 하는 50대 A씨. 지난 3일 저금리 대출을 홍보하는 전화와 문자를 받았습니다. 마침 급전이 필요했고 시중에 잘 알려진 금융업체라 문자에 나타난 링크를 누르고 앱을 설치했습니다. 잘 알려진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대출이 많이 좀 필요를 했었고 그래서 의심 없이 이어진 대출 상담에서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A씨는 기존 대출금의 일부 변제를 신청했습니다. 그 변제금을 개인 계좌를 넣어달라 이래서 조금 의심을 했었어요. 의심을 하니까 금감원에도 자기네 다 등록돼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나온다 해서 의심이 든 A씨는 금융감독원에까지 상담해봤지만 금감원 역시 아무 문제 없다는 말뿐. 모두가 한 통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출 앱을 설치하면서 A씨의 핸드폰이 해킹됐고 이 모든 전화가 보이스피싱 업체로 연결된 것입니다. A씨는 기존 대출금 변제금 500만 원을 송금했지만 결국 빠져나갈 길이 없는 신종 사기에 걸려들었습니다. 경찰은 날로 발전하는 사기 수법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화로 걸려오는 대출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직접 금융기관 창구를 방문하시고 원격 제어앱, 대출 전용 앱은 악성 코드가 심겨져 있어 휴대폰에 설치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송금 계좌와 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신종 보이스피싱단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분양권 계약서입니다. 실제 분양권 계약서에 당첨자 도장까지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만든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조직은 부동산 중개업체에 전화를 걸어 분양권을 사겠다며 분양권 계약서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받은 정상 분양권 계약서를 위조해 가짜 분양권 계약서를 만들고 신분증도 위조합니다. 이후 다른 부동산 중개업체에 전화해 아파트 분양 당첨자인 것처럼 속여 시세보다 수천만 원 싸게 내놓는다고 현혹했습니다. 주민등록증이랑 계좌번호랑 그다음에 그 분양계약서 예. 전부 다 사진 찍어서 저한테 한번 보내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명함 하나. 네, 명함 하나 넣어드릴게요. 매수자로부터 가계약금을 받은 일당들은 곧바로 잠적했습니다. 피해 중개업체는 8곳, 피해금만 1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공인중개사 8명은 매수인들에게 피해금 전액을 변제했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이 퇴근 이후 정상적인 주민번호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18시 이후를 노려서 피해자들한테 전화를 걸어 매도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중간관리책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송금책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총책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인중개업체의 분양권 매도자 신분 확인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9일 경남 김해의 한 중소식품 유통 도매업체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신을 대기업 식품회사 직원으로 소개한 A씨는
풍기 현상을 빚고 있는 식용유 약 10,000리터를 3천만 원에 팔겠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급이 어려웠던 유통업체는 당일 바로 3천만 원을 선입금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속칭 전화 가로채기 보이스피싱 사기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는 범행에 앞서 한 전 직원을 사칭해 대기업 식품회사에 전화를 걸어 통신회선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며 착신 전환을 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유통업체 직원은 대기업 전화로 믿고 선입금을 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던 경찰관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았습니다. 경찰관도 대기업 대표 번호로 전화했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착신 전환된 것입니다. 결국 대기업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거래가 정상이고 식용유를 곧 보낼 거라며 경찰까지 속였습니다. 대기업 대표 전화를 착신번호를 이용해서 사기 전화를 한 신종 사기 범죄로서 신고 접수 위에 발신자 역추적해서 피해자 근거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을 쫓는 한편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